7월 3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모시려고 섭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야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셨습니다. 박홍근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벌써 4달 됐어요. 아이, 좀 빨리 나오시지. 뭐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네. 워낙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도 오늘 좀 큰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주변에 여쭤보니까 장관님께서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맨날 뭘 들고 뛴다. 그리고 퇴근하신 이후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숫자 보시느라고 뭐 밤에도 너무 바쁘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때보다 물리적으로 한 2배 정도는 바쁜 것 같아요. 국회의원 때보다. 물론 저도 국회의원 중에 예, 진짜 일 많이 하시는 예, 분이에요. 바쁘게 엄청. 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들어보면 뭐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 한 3배는 더 바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만큼 더 이제 중압감, 책임감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렇구나. 그래서 뭐 끼니도 거른다, 뭐 차 타면 계속 숫자 보신다, 뭐 뭐지 이렇게 의견 뭐 전화 한 통 받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원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기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동안 안 해본 기능을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 우리 공무원들도 안 해본 일이에요. 지난 2006년도 참여정부 때 네. 비전 2030이라는 것을 예, 수립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26년 동안 우리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하고 그런 면에서 계속 예부 전문가 각 부처의 예. 협조를 구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협업을 하고 이러면서 그 작업도 한편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해보던 안 가본 길을 가니까 아무래도 더 네. 심적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달 돌아보니까 네. 정말 쉴 틈 없이 뛰어왔어요. 4달 동안 딱 한 번 그동안 미뤄온 네. 건강검진 때문에 예. 반가 쓰고 그래서 그 반가 동안 병원 갔다 온 거 말고는 예. 쉬지는 못했거든요. 이번에 휴가도 못 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대신 이제 직원들은 제가 열심히 가라고 하는데 보통 이번에 그 남미 출장하시면서 하루 쉬려고 했어요. 근데 내일 또 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꼭 출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저는 이 일 정말 보람 있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직원들이 우선은 되게 헌신적으로 함께 해줘서 네. 고맙고 크게 3가지 일을 한다고 이제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하는 거. 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정말 사상 그 최대의 예. 퀄리티와 또 양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구조개혁.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예. 그 사업을 설계하려면은 기존 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새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잘하는 유능한 집단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제가 새로 없던 길을 잘 내놓을 테니까 네. 후임 장관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어.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려라. 야. 내가 이 맞는 동안에 그런 예. 거 다 잘 닦아놓겠다 이런 예. 마음으로 하루하루 뛰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원래 이게 합쳐져 있던 부서가 이제 그 재정경제부하고 이제 네. 나뉘어지면서 기획예산처가 특히 정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네. 이거를 이제 결정하고 관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처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더 궁금한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고속도로를 거예요. 까는 그렇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한다. 내일을 설계한다. 그리고 구조를 계획한다. 예. 그리고 생산적 투자한다. 예. 생산적 투자한다. 이 딱 3가지가 기획예산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명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역시 정치일 출신 장관이라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요. 정말 쉽습니다.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가장 핵심 현안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숫자를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야, 이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획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관된 뭐 사업을 좀 하고 계십니까? 구상을? 당연하죠. 내년도가 저희가 이제 사상 최대의 세수, 네, 세수. 세입비 초과 세수.
예, 하여튼 이제 뭐. 제가 매년 네. 내년도에 얼마 정도 세입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네, 편성하지 네,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또 5년 단위 이걸 중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또 5년까지 내다보면서 예. 저 세입 전망을 제가 세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올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국세가 390조 들어올 걸로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추경했잖아요. 제가 네. 들어가자마자 최단기간 안에 그렇습니다. 편성했잖아요. 전쟁 추경. 그때 제가 25조가 더 들어올 걸로 보고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치면은 예. 415조가 올해 내국세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예. 본 거잖아요. 근데 올해 남은 기간에 더 추가적으로 세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는 밝히지 못합니다. 대략 그것도 말씀 못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상당한 지난번 이 편성했던 그런 그 초과 세수 뭐 규모 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에는 그 중기 전망에 따랐을 때 보다 제가 훨씬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본예산 390조를 기준 삼았을 때 네. 110조 이상 더 들어올 걸로 보여진다. 어. 즉 내년에는 500조 이상의 예. 내국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직원들 주말 없이 막 밤 늦게까지 다 일을 예산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말까지 편성을 마무리해서 9월 초에 이제 국회 제출할 텐데 네. 여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을 거기에 예. 넣을 겁니다. 예. 물론 민간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일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든가 예. 이런 거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총력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져 가지고 1% 중반대입니다. 이게 40년도에 가면 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역성장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 잠재 성장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네.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긴 하지만 또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네, 고루. 그 대기업에게만 가고 고소득자에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층, 세대, 지역 골고루 가야겠죠. 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국민의 삶에 예. 피부에 와닿게끔 예. 할 거냐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령 청년들 예.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정착이 전에 청년 단체에서 그러니까. 오래 했잖아요. KYC 회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이 예. 그 어린 아이 데리고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막 이런 캠페인도 했던 사람이고 네. 반값 등록금 막 맞아요. 제가 그때 대표 했었어요. 맡아서도 하고 예. 그랬잖아요. 당에 들어와서도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도 하고 예. 국회 와서 처음으로 청년 플랜 2.0이라고 청년 문제 이제는 개인의 이 그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 문제다 해서 그때 막 청년 기본법도 네. 결국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와서도 지금 제가 청년 문제 해보려고 정말 여야 전국 청년위원장 포함해서 각 분야의 청년 최고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들하고의 뭐 타운홀 미팅 등등 여러 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청년들이 청년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 창업 그리고 이 자산 형성, 네. 주거 그리고 출산 이런 것까지 좀 패키지로 제가 종합 지원을 하려고 네. 그 준비를 좀 아주 촘촘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청년들 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원들을 좀 전주기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방도 당연히 서울에서 멀수록 예. 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지방 주도 성장 또는 지방 우대 원칙 네. 이런 거 지금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도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확산해 가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살던 곳에서 평안하게 노후까지 보낼 수 있는 이 사업들 좀 안착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또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그
저소득층 네.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 어저께 그 발표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예, 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들어오면 이걸 쭉 줄을 세워가지고 그 네. 중간값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그것의 기준점을 매겨요. 네. 이걸 가지고 복지제도 63개에다가 연계된 걸 이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6.7%로 정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역대 예. 최대 또 예. 지금 연달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게 저희가 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또 두터운 지원을 제가 해나가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 이 건강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런 지역의 그런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네. 또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책도 제가 촘촘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주무실 틈도 없겠다, 식사하실 틈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 좀 드는데 자리가요. 보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돈이 일어나면은 제 텔레그램에 면담 요청하는 거 네. 또 우리 비서를 통해서 막 하루에 너무 몇 많습니다. 번 잡.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도저히 누구를 만나고 누구 안 만나고 할 수 네. 없잖아요. 형평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제가 시도지사, 광역단체장들, 예. 장관 등 그 공공기관장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내가 최대한 좀 짬을 내가지고 쪼개서라도. 만난다. 예. 그런데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개별단체,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은 사실은 정부의 이제 국정 방향과 국정 철학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이 내용들은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아, 그래, 그런데 돈을 적극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 지금 한 800조 플러스 알파? 네. 요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장 9월 정기국회 때부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세입세출 이제 쭉 할 텐데 800조면 정부 운영하는데 충분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 필요한 액수가 있을까요? 올해 본 예산이 728조였거든요. 728조. 그리고 예. 추경까지 해서 이제 754조, 예. 728조에서 이제 한 25조 정도가 더. 더해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내년 이제 800조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을 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총 지출 증가도 올해가 작년 대비 8.1% 늘렸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는 10%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은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를 한꺼번에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총 지출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세수가 안 들어올 때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 재정과 사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감안해야 되고요. 또 국가에 대한 대외 신인도 늘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신용평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 거 다 염두에 두면서 저희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국가 채무 수준도 봐야 되고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저희는 이제 적정 이 총량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저는 내년도에 이런 800조 플러스 알파의 그 재정을 예산을 이제 제가 설계를 하면서 네. 정말 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의 예산 편성과 다르게 네.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 지출 구조 조정을 합니다. 돈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과 없고 효율 없는 이런데 그냥 사업 그대로 우리가 네. 인정할 수 없잖아요. 예. 사상 최대의 지금 소위 지출 구조 조정. 예. 누구는 이제 칼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이미 27조를 했어요. 이것도 사상 최대였거든요. 네. 그 27조 중에는 2조는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포함시켜 봤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예. 제가 장관 돼 가지고 예. 이제 따로 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요. 제가 이 올해 27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연 이틀에 2년에 걸쳐서 두 해에 걸쳐서 이렇게 큰 규모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내년에 50조를 목표로 지금 또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조 재량 더. 지출 사업 중에서 칼질 50조. 예, 15%. 예. 그다음에 15%를 예, 의무 지출은 아까 2조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2조나 네. 처음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내년에는 의무 지출의 예. 10%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쥐어짜 가지고 마른 헌금 그래서 50조를 만들어서 네. 해당 부처에게 더 우선적인 전략적인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걸 잘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 투자를 하자. 해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미래 있습니다. 대응 기금.